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경제와 금융 그리고 미래 산업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자, 오늘은요. 전 펀드 매니저이자 현재 유튜브 채널 생존 투자 윤수목을 운영하고 있는 윤수목 대표와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윤수목입니다. 네, 이렇게 진행석에서 보니까 굉장히 색다르네요. 앞서 저희 출연해 주셔서 NFT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굉장히 인기 있는 댓글도 많이 얻으셨는데 어떠십니까, 이 자리? 뭔가 설레면서도 예. 좀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방송 여부에 따라서 이 고정이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되거든요.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윤수목 대표께서 NFT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 네. 이렇게 보이는데 최근에 관심사가 어느 쪽에 있을까요? NFT 씬에 전반적으로 관심이 많은데 네. 사실 최근에 지금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NFT 씬의 지금 센티먼트가 지금 역사상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다. 분위기가 최저다. 예, 투자 센티먼트가요. 그래서 분위기가 되게 좀 안 좋은 네. 상황인데요. 가격이 아무래도 많이 빠져서 그렇죠. 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는데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어제 간밤부터 이제 이슈가 됐던 네. BAYC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그 콜렉션 들어보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루한 원숭이 요트클럽. 원숭이.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이더리움을 대출해주고 이런 서비스가 있었는데 예. 요게 지금 첫 번째 청산이 임박했어요. 청산이요? 예. 예. 담보 물건의 가치, 그러니까 대출해준 가격만큼 지금 네. 가격이 빠진 거죠. 거의 네. 임박하게. 예. 그래서 청산이 임박했다라는 이슈가 있고 또 그게 줄줄이 연이어서 한 10여 건이 지금 임박한 상태여서 네. 그게 지금 아마 조만간 기사화 될 것 같습니다. 네, 8월 19일 기준으로 굉장히 나온 지 몇 시간 안 된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도 한번 준비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NFT 내용 준비했거든요. 4차 산업 사용 설명서 인포맥스티 인사이트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세상에 정말 정보가 많습니다. 이 중에서도 균형 있고 깊이 있는 인사이트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 만나볼까요? 오늘은 함태현 라운드 5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그 골프 멤버십 NFT 프로젝트를 운영 중인 라운드 5의 함태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최근에 국내외 NFT 생태계가 앞서서 뭐 윤수목 대표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많은 뭐랄까 부침도 있고 네.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 네. 변화가 좀 있습니다. 특히 네. 기업들이 많이 참전을 하면서 패션, 스포츠, 뭐 라이프 사이클 이런 것들에 맞춘 전방위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뭐랄까 이른바 먹튀가 발생하는 등 허술한 기업 운영도 네. 좀 영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화, 스포츠 관련된 내용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함 대표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블록체인 업계에 굉장히 오래 계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NFT가 이제 만들어지고 발전되는 모습 보셨잖아요. 네네. 초창기에 비해서 얼마나 커졌다고 보세요? 사실 NFT라는 거를 제가 블록체인 업계에 있으면서 네. 그 워낙 이제 실무에 바쁘면은 또 예. 다른 새로운 게 나왔을 때 관심 정도만 두고 이렇게 깊게 보지 못했지만 한 2년 전부터 이게 무엇일까? 뭐 어떻게 과연 그 대체 불가능이라는 유일성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해외에서 성공 사례들 방금 말씀하셨던 BAYC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고가에 거래되다 보니까 네. 국내에서도 NFT라는 워딩만 들어가도 그 기업의 주가가 폭등하는 뭐 이런 현상이 있을 정도로 붐이 있었지만 최근에 뭐 다 아시는 테라루나 사태나 뭐 셀시우스의 청산, 뭐 파산 이런 이슈들이 터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안 좋았고 그 와중에 그래도 NFT만의 어떤 차별성과 특성을 이용해서 그 기업들이 서비스도 내놓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좀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 대표님께서 이제 NFT를 보시면서 크립토의 이제 파생으로 볼 수 있잖아요. 네네. NFT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기존의 토큰은 뭐 100억 개, 뭐 10억 개씩 발행해서 팔고 돈을 찍어내는 거였다면 지금의 NFT는 사실 뭐 다른 데서 등기 증권으로 증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 네, 있죠. 그렇게 보는 예. 것도 일부 맞고요. 예. 인증서나 어디에 출입 패스, 티켓, 뭐 다양한 측면으로 이 NFT가 갖고 있는 그 고유한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좀 그 서비스화할 수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FT가 약간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부여하면서 기존의 포인트 제도나 네. 회원권이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네, 이제 네. 크립토 산업 측면에서 하고 있다. 네, 네, 맞습니다. 어, 사실 어떤 서비스가 혹은 신기술이 나왔다는 거는 기존의 불편함이나 아니면 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개선하고 뭐 이렇게 파괴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NFT가 할 수 있던 것들은 등기만 하더라도 아니면 회원권을 거래하는 것도 사실 양도해야 하는 그 절차와 과정이 본인 인증도 해야 되고 실제 방문해서 서명을 한다던가 뭐 생체 인증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 NFT 기술로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기존의 서비스가 그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에서 기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거래 측면에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거래가 네, 되는 그렇게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이 NFT가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최근에 이제 2022년에 핫 키워드가 되다 보니까 네. 우리 그 크립토 업계에서는 새로운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저것 또한 하나의 뭐 무슨 사기 이런 걸로 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인포맥스 D다 보니까 좋은 측면 먼저 보겠습니다. 네. NFT가 이제 발전을 하고 있다 제가 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NFT가 차별성이 좀 있어야 네. 다른 산업군의 쓰임새보다는 좀 더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거래 편의성도 있고, 음. 그 다른 서비스와 차별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바우처를 사용해 보셨을 텐데 바우처. 호텔 바우처라든가 네. 어떤 서비스에 대한 바우처, 쿠폰 이런 네, 것들은 카드사 바우처 그렇죠. 같은 거. 특정 서비스와 정확하게 패킹돼 있다고도 하고 매칭돼서 네. 가격이 이제 같죠, 가치가. 예. 근데 NFT는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활동성이나 가치의 그 커짐에 따라서 그 NFT 자체의 가치가 오를 수도 있고 그 NFT를 통한 서비스도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의 특징을 좀 가지고 있어서 그런 기존 서비스와의 차별점이 가격 변동성을 참여하는 네트워크나 어떤 그 서비스의 변화하는 모습에 따라서 이거 좀 차별성을 두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종의 뭐 상품권과 비교를 하자면 네네. 기존에 우리가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사면 10만 원 안에서만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NFT는 NFT 상품권이 있다면 이 상품권 가치 자체가 오르고 내릴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한 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다. 어. 예. 그러면 거기에 발전된 서비스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드리려고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거든요. 아, 우리 예. 예전에 사실은 불과 몇 년 전에 네네. 코인들 처음에 막 붐이 일었을 때 네. 다들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코인 꼭 블록체인이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실물 연계형 이런 NFT 같은 경우에도 꼭 이게 NFT 형태여야 되냐? 그렇습니다. 그냥 포인트 제도나 뭐 리워드 기존에도 사실 있긴 했었으니까요. 네네.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이걸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사실 제가 품고 왔는데 네. 말씀을 듣다 보니 거래 용이성이나 또 뭐 거기에서 가격 변동성, 거기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디벨롭할 수 있는 향후의 가능성 때문에 NFT를 발행하는 것 같다 그런 네,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이 NFT로 꼭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은 사실 어떤 서비스, NFT 서비스를 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하는데 이 지금 사업자를 하시잖아요. 사업을 네, 네. 하시는데 NFT 사업을 하시면서 스스로 그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있습니다. 있군요. 역시. 왜냐하면 제가 이쪽 블록체인 업계에 있으면서 이런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투자 심사역으로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거래소에도 토큰 팀들이 찾아오면 이 코인이 상장해야 되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군요. 네네. 그렇다 보면 과연 이 프로젝트가 실제로 어떤 가치를 투자자들한테 제공하는가? 네. 그러면 과연 이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꼭 블록체인이어야 하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거래소나 투자 관점에서는 짚어줘야 할 항목이거든요. 필터링이 됩니까? 그 과정에서? 네. 어. 네. 이렇게 전문가들이 아니어도 그 백서가 사실 굉장히 어렵게 써 있지만 네. 이렇게 자세히 조금 들여다보면 이런 서비스를 하려고 하네. 하지만 과연 작동할까? 아니면 실제로 하고 있나? 아니면 이런 비슷한 서비스는 블록체인이 아니어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질문 정도가 이렇게 나와 보면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NFT의 경우에도 사실은 뭐 비슷한 관점일 겁니다. 예. 왜냐하면 NFT도 어쨌든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만들어진 non-fungible 그런 네. 형태의 토큰이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격 변동성이나 거래 용이성을 포함해서
디지털 상에서 향후에 또 무언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네. 디벨롭 해 나가기에 훨씬 더 용이하니까요. 네네 맞습니다. 코인이 일종의 화폐 기능을 하려고 만들어졌다면 NFT는 일종의 이용권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마케팅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가 뭐 토큰 시장, 코인 시장 별로 안 좋았지만 뭐 신세계라든지 네. 미국에서는 뭐 인스타그램이 뭐 도입을 하겠다고 한다든지 네. 또 뭐 티파니 앤 코랄 보석 회사가 이 NFT를 한다든지 많이 발행하거나 활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뭐 확대 분위기 어떻게 네. 보십니까? 대기업들이 이렇게 뭐 블록체인 쪽, 특히 예. NFT 쪽 메타버스를 바라보고 서비스를 출시하고 준비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기성 세대보다는 MZ 세대들이 사실 이런 메타버스 환경에 익숙하고 거기에 대한 본인에 대한 인증과 어떤 상품의 구매 네. 이런 것들이 NFT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타겟을 바라보고 지금 서비스들을 출시하고 또 준비하시는 걸로 보여지고요. 예. 이런 것들이 진행됨에 따라서 사실 NFT가 갖고 있는 특성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어떤 타입들이 나온다면 네. 저는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NFT가 이제 MZ 세대가 메타버스 환경에 네.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더욱더 도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 주셨는데 네. 여기서 이제 잠깐 질문을 하자면 메타버스는 어떤 것이 메타버스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를 사실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기존에 다 있던 사이버나 아니면 웹 환경이 다 메타버스로 볼 수 예. 있고 게임도 메타버스인데 도대체 메타버스를 왜 이제 와서 좀 더 가치를 두고 부가가치를 논하는지 그래서 마케팅이다 이런 얘기 많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사실 언택트 시대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오면서 예. 이게 단순히 웹 환경이 아니라 또 다른 나를 거기다 투영시키는 이 세계관이 생기면서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다른 멀티버스, 뭐 메타버스 이런 그 용어들이 조금씩 이제 경제의 서비스들과 맞물려 가면서 좀 발전하고 변화하고 그런 트렌드적인 흐름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네.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마다 좀 메타버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뭐 좋다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논의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메타버스를 이제 집에서 하는 화상 회의도 메타버스다. 그렇게 그렇죠. 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특히 직장인이 많은 뭐 3, 40대, 20, 30대가 그 MZ 세대가 굉장히 NFT에도 더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죠. 네네네. 네. 최근에는 이제 나이키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도 NFT 관련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NFT 관련된 책을 좀 찾으려고 네. 큰 서점에 가면 전부 마케팅 섹션에 있어요. 그래서 경제, 섹션이 경영 이런 게 마케팅에 아니고 있어요? 금융이 아니고 네. 아직 전부 마케팅 코너에 NFT 책이 다 있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마케팅 트렌드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그 대형 서점 근처에 예. 살아서 가끔 이제 경제 그러시군요. 일반 코너 예. 이렇게 어떤 도서들이 디스플레이 되는지를 뭐 매주 관찰을 하는데 네. NFT가 경제 일반에 한 올해 3, 4월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원래 있었군요. 네, 굉장히 다 덮어 있었습니다. 어. 예, 하지만 지금은 웹3나 아니면 뭐 AI 네. 아니면 또 지금 그 자율주행 관련된 예. 좀 최신 트렌드의 뭐 2차 전지 뭐 이런 네네네, 것들. 그런 예. 것들로 좀 나와 있고요. 그만큼 NFT가 그 연초에는 조금 많은 관심을 받았다가 네. 시장에 따라서 침체되고 있다 보니까 좀 그다음에 뭐 안 좋은 사례들도 좀 있었고 네. 그래서 지금 사실 그렇게 굉장히 좋은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윤 대표님은 네. 이게 마케팅이다라고 보시지는 않죠? 물론이죠. 예. 예. NFT가 앞으로 보여줄 그 확장성은 예. 굉장히 크고요. 예. 제가 정의하는 그 오픈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모든 게 NFT로 채워질 걸로 이렇게 보고 모든 것이 예. 어,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NFT의 어떤 시장의 확장성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댓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마케팅 트렌드, NFT 트렌드에 대해서도 두 분이 말씀하시고 계신데 대중화라든지 시세는 좀 침체되고 시장도 좀 쪼그라들긴 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 마케팅으로서 대기업이 참전하면 네. 좀 늘어날까요? 이 파이가? 저는 대기업의 참전도 기대가 되지만 예. 그 지금 사실 예전에는
블록체인은 어떤 솔루션, 기술, 보안 기술 이렇게 인식이 되고 활용이 됐었고 처음에 이제 저도 이제 온라인 피지 쪽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결제와 관련된 화폐다 이것은 기존의 카드 결제나 계좌 결제가 아닌 예. 뭐 암호화폐의 결제 시대가 온다고 해서 다양한 피지사들이 여기에 대한 검토와 서비스 발전 논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또 핀테크 쪽 이것도 자산이다. 금융자산과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자산들이 있는데 이것도 가상 자산이니까 네. 이거를 다뤄야 되는 핀테크 서비스들 업체들이 많이 이제 포커스를 두고 네. 블록체인 기술을 바라봤는데 지금은 NFT가 나오면서 굉장히 쉽게 NFT를 발행할 수 있고 또 누구나 다 이걸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인데 네. 그러면 결국엔 이 작은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개인 창업자들도 NFT로 어떤 본인만의 서비스를 만든다던가 예, 여기에 또 다른 서비스를 접목시켜서 새로운 걸 창출해 나가는 그런 장치로서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진입자들이 자신의 NFT라든지 이런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게 지금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네. 그런 사업이 NFT 사업이 계속해서 갈 수 있으려면 네. 그러니까 일종 뭐 지속 가능성이 있으려면 네. 좀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에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물론 지금 NFT라는 게 한국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지금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나 시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들도 있었고 금융위원회에서도 사실 규제가 이렇게 좀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네. 신용카드 결제를 막고 있던가 예전에 사실 2017년 당시만 해도 그 암호화폐 구매를 신용카드로 이렇게 포인트 충전해서 결제하고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도 가능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런 안 좋은 사기 사건, 네. 그다음에 피해자들이 이제 속출하다 보니까 정부 당국에서는 이제 규제할 수 없는 상황. 소비자 보호가 우선이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좋은 사례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렇게 규제까지 잘 유연하게 움직이면 성장의 속도가 조금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예. 뭐 커뮤니티라든지 그런 것도 그렇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커뮤니티가 너무 중요하죠. 예. 맞습니다. NFT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직은 이제 콜렉션이라는 이름으로 뭐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뭐 한 5천 개에서 10,000개 정도의 수량으로 발행을 하다 보니까 네. 그게 그 뭐 보통 코인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아는 것들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 이런 홀더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몇백만 예. 명 이렇게 되는데 NFT 경우에는 이제 뭐 5천 개에서 10,000개 정도니까 그냥 뭐 2, 3천 명 뭐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뭐 많으면 5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 홀더 숫자 자체가 이제 그렇게 적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 만들어진 어떤 커뮤니티 문화들이 꽤나 중요하게 네, 맞습니다. 작동을 합니다. 뭐 NFT는 커뮤니티가 전부다라고 극단적으로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더라도 커뮤니티의 가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2, 3천 명의 커뮤니티 그러니까 지지자라고 해야 되겠죠? 이 네. 지지자를 가지고 NFT 사업을 한다는 거는 좀 뭐랄까 많이 위험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지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지지자는 사실 계속 그거를 보유하고 아니면 그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하지만 겁니까? 홀더는 사실 이게 거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이 3,000명, 5,000명, 10,000명의 지지자 예. 홀더들이 뭐 특정돼 있지 않고 수요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고 확대되고 줄어들고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하기에는 뭐 향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 클럽 문화 혹은 이 말씀하신 커뮤니티 중심의 서비스는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리세일에 대한 기대 때문에 홀드 그러니까 보유하시는 분들이 네. 있다는 얘기잖아요. 홀더를 우리가 이제 그 이쪽 웹3에 예. 있는 크립토 씬에서는 사람들이 크립토 씬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장기 투자자들을 다이아몬드 핸드라고 얘기하고 다이아몬드 핸드, 예. 금손 같은 거는 예. 그리고 아주 짧게 네. 샀다가 금세 뭐 가격 조금 오르면 팔고 네. 뭐 이렇게 하는 건 이제 플리핑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주로 하는 분들을 네. 페이퍼 핸드라고 합니다. 페이퍼 핸드, 페이퍼 핸드, 금손과 종이손이네요. 다이아몬드 손과 종이손. 종이손. 예. 아 그렇군요. 그런 표현도 한번 알아두시면 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관련된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이 콘서트를 NFT로 티켓을 판매한다든지 네. 그래서 팬덤이 엄청 몰려서 네. 과열이 된다든지 뭐 이런 현상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은 너무 버블이 아닌가 생각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예 쪽에서 지금도 얼마 전에도 이번 주였죠. 하하가 또 스컬과 함께 NFT 민팅을 진행했었습니다. 발행을 했던 얘기죠. 네네. 예. 그래서 AMA라고 이제 뭐 궁금한 것들을 라이브로 이제 질문하는 네.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막 그 굉장히 즐겁게 음악하고 노래하면서 이렇게 그 말씀하신 커뮤니티 지지자들과 함께 네. 이런 것들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좀 마무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만큼 팬덤이 갖고 있는 힘이 생각보다 이 프로젝트를 초반에 안착시키기에 용이하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많이 이런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그런 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웹3 환경이라는 거를 크리에이터 생태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유튜버 크리에이터 같은. 크리에이터 네. 중심에. 그러다 보니 이제 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냐면 웹2와 웹3가 가장 큰 차이는 제가 예전에 한번 출연했을 때도 비슷한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기존의 웹2의 경우에는 중앙화되어 있는 빅테크 네. 서버 중심의 네.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뭐 크리에이션이 발생했을 때 네. 창작이 발생했을 때 중앙에서 상당히 많은 그 플랫폼 수수료를 떼어가거든요. 많이 근데 떼어가죠. 웹3 환경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P2P 개념으로. 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크리에이터와 일반 소비자 또는 팬이 굉장히 가깝게 친밀하게 연결될 수가 있고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NFT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죠? 오히려 충성심이 더 올라가는 장치가 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기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가 좋아하는 팬과 소통하는 방식이 사실 좀 제한돼 있었는데 네. 그 어떤 팬 클럽 정도가 있었겠죠. 예. 근데 지금은 이 NFT를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AMA 같은 걸 진행해서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콘서트를 또 팬들만을 위해서 따로 별도의 프라이빗한 것들을 진행할 수가 있고 그 NFT 구매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네. 홀더들을 네, 위해서. 홀더들을 위해서만 진행하고 홀더들을 위한 먼저 음반 판매를 한다던가 이런 사례들이 그 앞서서 좀 지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 그러면은 지금 NFT 관련된 서비스 사업을 전개하고 계신데 네. 그때 커뮤니티를 구성할 때의 고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모으냐. 네. 그런 고민이 분명 그렇죠. 있을 것 같거든요.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아, 지금도 하고 있고. 예. 왜냐하면 골프 인구가 650만 명 정도로 굉장히 늘었고 일본을 추월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골프 NFT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스포츠 골프. 예. 골프를 기반으로 한 지금 NFT 프로젝트 아비투스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골프 인구와 이 크립토 쪽 그러니까 디파이를 해봤거나 NFT를 구매하거나 만들어본 실제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괴리가 있습니다. 교집합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 그러게요. 많지 예. 않습니다. 그래서 NFT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적인 개선이나 플랫폼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소비자들의 인식도 NFT가 이제 활용되면서 티켓 세일링도 하고 네. 실제로 어떤 파티나 커뮤니티에서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사례들이 조금씩 나오면 여기에 대한 거부감이나 또 오히려 NFT가 갖고 있는 편의성이나 그 다른 티켓의 어뷰징 같은 것들을 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골프 관련된 NFT 사업을 하고 계신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네. 이제 그 내용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스포츠라는 뭐랄까 진짜 사람이 직접 움직여서 물론 e스포츠도 있습니다만 네. 네. 몸을 움직여서 하는 굉장히 역동적인 이 스포츠라는 것과 네. 크립토 가상자산 NFT가 결합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워 보이거든요. 네네. 어떻게 그걸 구상을 하게 됐습니까? 처음에 저희 뭐 지인들 중에 그 김지호 프로랑 실제로 골프 선수인 전재환 프로가 그 골프 브랜드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3년 지금 4년 차인데. 프로 골퍼분들이. 네, 45G라는 브랜드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 뭐 어떤 브랜드인가요? 골프 의류. 패션 의류. 네, 브랜드, 네, 의류 네, 브랜드. 예.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그 선수들이 이제 입고 나가는데 그 골프라는 스포츠가 사실 인기는 되게 많아졌는데 남자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 특히 다른 인기 스포츠에 비해서 네. 유명한 특급 스타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인기에 비한 수혜를 좀 덜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걸 좀 사업화를 잘할까라는 자문을 좀 받았는데 제가 때마침 이 블록체인 관련된 컨설팅을 터키에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디파이에서 NFT로 전환하는 과정이었는데 골프 관련된 서비스를 매칭을 시키면 비즈니스가 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에서 올해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네.
굉장히 특히 스포츠 중에서도 골프는 좀 더 네. 뭐랄까 붙이기가 허들이 어려워 있는 느낌이 네. 있긴 하죠. 그런 네. 고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다른 오히려 야구나 축구처럼 예. 모든 국민들이 인기 있는 스포츠들은 서포터즈가 애초에 있으니까요. 네, 예, 그렇죠. 축구 같은 경우는 사실 손흥민 NFT 네, 네, 네. 발행했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네, 호날두는 발행을 했죠. 네. 예. 손흥민도 했어요. 아 그렇군요. 작년 되게 10월에 인기 많았어요. 타이거 우즈도 10월에 본인의 서명이 들어간 NFT를 발행을 해서 높은 네. 가격에 판매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골프는 클럽 문화의 베이스의 스포츠고 그렇죠. 약간 일반 사람들이 좀 평소 시간 내서 가기 어렵고 가면 시간도 한 4-5시간 써야 되고 네. 또 비용도 많이 지금 올라서 부담이 돼서 네. 누군가가 MZ세대 마찬가지고 내가 남들과 만나기 힘든 사람들과 어떤 시간을 보내고 사교적인 모임이나 정보를 교류하고 거기서 남들과 좀 플렉스 한다는 느낌의 그 멤버십 네, 느낌. 멤버십 예.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 인스타에도 이렇게 스윙하는 영상이 나와도 막 골프장을 내가 많이 다니는 것들에 그 포스팅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 골프라는 것들이 사람들한테 관심은 있는데 실제로 선수들과 스포츠 측면에서는 좀 괴리가 있는데 네. 이거를 사업화하고 커뮤니티를 만들면 골프의 팬들도 늘어나고 골프 선수들도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커뮤니티의 지지자들 그런 특성을 잘 활용할 수 있겠다. 예. 그걸 좀 그 포인트를 좀 보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고민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골프의 인구와 투자자들과 지금 실제로 교집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골프라는 스포츠의 성격상 약간 뭐랄까 그들이 사는 세상 네. 같은 느낌으로 일반 대중이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회원권, 이 네. 멤버십 기반의 골프 회원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욱더 NFT를 도입할 때의 사업적인 뭐랄까 어려움이 네.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굳이 NFT로 붙여야 됐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이 정확히 이유인데요. 네. 골프, 그게 이유입니까? 네네. 골프라는 게 사실 그들만의 세상. 회원권 가격이 지금 적어도 5억, 예. 뭐 비싼 데는 12억, 15억 정도 합니다. 그럼 그 비용을 내고 나중에 회수할 때도 쉽지 않고 또 회원권 거래에서 판매한다거나 보유 기간도 6년 정도 되고요. 네. 그러면 그 12억, 15억 원에 대한 비용을 제가 냈는데 거기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저를 포함한 지명 3명이 주말 3번, 뭐 주중 3번 이렇게 필드 나갈 수 필드 있는 나갈 수 정도. 있는 겁니다. 예. 그것도 무료도 아니고 지명된 분들은 50% 할인. 뭐 이런 그 회원의 할인 혜택이 생각보다 저도 조사하면서 골프를 쳐보면서 굉장히 비싼 스포츠구나.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기존에 그 값을 못 그렇죠. 한다는 느낌 네. 받으셨군요. 네, 이렇게 큰 비용을 내고 멤버십을 가입했는데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건 1년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한 14번 정도 라운딩을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이 가시는군요. 네, 네. 예. 근데 그 비용을 6년 동안 그 10억이 넘는 돈을 생각하면 이게 일반 사람들이 좀 더 참여하고 골프가 인기가 많아졌는데 네.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 했을 때 이거를 회원권을 이런 그 다오나 네. NFT 프로젝트 팀이 구매하고 참여한 홀더들한테 이렇게 보상을 나눠주는 형태로 하면 조금 더 서비스가 원활하게 분포되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비슷한 비용을 가지고도 좀 더 효과적으로 네.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네.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면 네, 네. 그런 의미. 호응 정도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아직 준비 중이고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골프 선수들이 한 150분 정도 뭐 연예 많이 모였군요. 네, 저희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팬들과 소통하고 싶고 예, 프로분들, 네, 세미 프로분들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대회도 준비하고 있는데 골프 대회 이제 프로암 대회가 있긴 하지만 예. 또 팬들과 만나는 것들은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갤러리로 나와 있고 본인의 팬들과 같이 게임을 한다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가지고 계십니다. 골프 커뮤니티가 뭐랄까 가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조금 고상한 느낌이 있습니다. 있죠. 예, 실제로도 이제 필드에서 경기를 할 때도 네. 갤러리들은 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 다른 스포츠처럼 열성적으로 다가갈 수도 없고 네. 조금 벽이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NFT를 통해서 그걸 좀 해소할 수 있다.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그 골프를 가지고 네. 이렇게 NFT로 커뮤니티를 구성한 사례가 해외에는 혹시 있나요?
골프 커뮤니티는 저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저도 처음 들어본 것 네. 같아가지고 여쭤봤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네, 하면서 네. 여쭤보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스포츠에도 이러한 형태의 NFT 사업이 있습니까? 스포츠 관련된 NFT 발행 사례는 꽤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배구 선수 김연경 프로 선수도 예, 예. NFT 발행을 하셨었고, 그리고 축구 선수들 푸티지라는 프로젝트도 있었었고요. 네. 그리고 KBO 야구 예. 프로리그도 지금 기업들과 또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서 지금 NFT 발행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이게 이제 개별 아티스트 아티스트가 아니라 이제 스포츠 스타 한 명이 그렇게 하는 케이스도 있고 네. 아예 이제 그 축구 같은 경우에는 유명 축구 선수들 아까 제가 손흥민 호날두도 NFT 있고. 예. 케이스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러 스타들을 묶어가지고 연쇄적으로 NFT를 발행하면서 거기에 어떤 유틸리티 같은 것들을 추가하는 그런 판권을 형태로 사는 회사가 그 사람들을 토대로 NFT를 발행하는 네, 거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홀더들에게 베네핏을 주는 그런 구조로 만든 케이스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최근에 제가 보니까 이제 올 초에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있었지 않습니까? 네. 대한체육회에서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로 NFT를 발행한 적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서 제가 아쉬웠던 거는 NFT가 예쁘긴 한데 네. 이거를 예를 들어 받았을 때, 샀을 때 뭘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네.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 골프 NFT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나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 NFT를 갖게 됐을 때 홀더들이 받는 혜택은 효용성이 있어야 네, 되니까. 저희가 그렇죠. 그럼 NFT를 저희가 판매를 하면 그 판매 금액으로 회원권을 구매해서 홀더들한테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직원들이 중견기업에서 이제 그 기업에서 법인 회원권을 이제 구매하면 직원들이 이제 그 회원권을 통해서 라운딩을 이제 갈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이것도 예. 복지 중에 하나로 이제 예. 활용하고 계신데 그런 것처럼 저희 커뮤니티도 회원권을 구매해서 그 홀더들이 신청하면 이제 라운딩을 돌 수 있게. 약간 공유 네. 공유 골프군요. 네. 예. 그리고 또 프로골프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일부 투어리그 선수들이 직접 레슨을 같이 하고 라운딩을 같이 갈 수 있는 걸 홀더들만 하고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45G라는 의류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다양한 그 브랜드사와 콜라보도 하고 지금 전시도 하고 있는데 시중에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홀더들만을 위해서 제작하고 제공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차별성을 갖고 있는 혜택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이 NFT 마켓 자체가 지금 베어리시한 좀 약세장이기 때문에 예. 조금 선호되고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유틸리티성이 강한 그래도 손에 뭔가라도 잡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가격 방어도 잘 되는 편이고 네. 또 아예 전문적인 그 기존의 어떤 그 아티스트가 했던 작품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선호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그 네. 유틸리티성을 가지고 있는 이 스포츠와 연계된 NFT는 뭐 지금 시장 상황에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예. 그러면은 이 NFT 사업이라는 것도 결국 사업이기 때문에 네. 이제 골프 관련된 거라면 더더욱 그 기반 시설 하는 회사들 네. 그리고 그걸 통한 뭐 예를 들어 스폰서도 있을 수 있겠고요. 네. 굉장히 그 같이 연결이 잘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네. 것들도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다오로 출범해서 예. 이제 법인 설립한 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다오로요? 예. 네, 지금 9개에서 10개 정도 참여사들이 벌써 협약을 해주셔서 예를 들면 고팍스 거래소에서 이제 회원 대상으로 이제 그 거래 혜택을 제공해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겠군요. 네, 예. 그리고 와인 유통업체에서 저희 회원들을 위한 그 커스텀 레이블링 와인을 제공해 주는 것도 지금 예. 얘기가 되고 있고 지난번 미덥에서도 그 특별 제작한 캔 와인을 그 홀더분들한테 다 제공을 해드렸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결제 서비스 회사도 저희가 나중에 해외 확장을 위한 것도 서포트해 주시는 회사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언급들이 계약이 아직 안 돼서 언급드리긴 조금 그런데 이렇게 골프 대회를 주최하고 싶다라는 한 골프 리조트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호텔 서비스를 저희 통해서 또 이제 꾸미고 그 회원들한테 호텔 숙박을 제공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속 지금 도와주고 계셔서, 예,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있고 골프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함께 하고자 하는 파트너들을 확보하기가 이게 비즈니스 관점이 아니라 커뮤니티 형태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골프 쪽은 조금 더 그렇습니까? 네네 조금 더 제휴와 이렇게 협력 관계가
더 원활하고 부드럽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듣다 보니 네. 그 DAO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네. 사실 이제 DAO라는 게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이라고 해서 스스로 돌아가는 조직이다. 탈중앙화 자율 조직 예. 이런 표현은 이제 아마 다들 들어는 보셨을 텐데 네. 지금 어쨌든 사업을 초기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네. 진행하고 있는 지금 아무래도 파운딩 팀이 네. 모든 그런 협약이라든지 비즈니스 플랜을 네. 지금 짜서 하고 계실 텐데 향후에 이제 DAO를 지향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DAO라고 굳이 그렇게 명명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모든 5팀이 그 공평하게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고 또 참여하고 있는 기여한 저희 프로젝트의 디자인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개발에 뭐 어떤 업데이트를 해주고 버그를 찾아준다던가 하는 멤버들이 저희가 구성원에서 투표를 통해서 수익에 대한 배분을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NFT 자체가 이제 확산되면 가치가 올라서 이제 어떤 혜택을 누리고 또 배분되는 구조는 맞지만 그 조금 한계가 있는 건 다른 팀들 같은 경우에 토큰을 발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토큰을 막 이제 배상을 해주고 레벨을 나눠서 열심히 한 사람은 뭐 토큰을 많이 주고 다오라는 게 사실 네. 참여할수록 보상을 주는 개념의 그렇죠. 그룹이잖아요. 네네. 하지만 저희는 토큰 발행을 할 계획이 없고 아직. 네, 그래서 순수하게 서비스 측면에서 다가가다 보니까 다오를 그 기존에처럼 웹3 환경에서 완벽하게 구현하기는 조금 어려울지라도 조금 공평하게 참여한 사람들이 수익을 배분받고 참여사들도 마찬가지고요. 혜택을 좀 더 나누어 가지는 모델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 그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이 NFT 홀더가 네. 여기에 이제 직접 참여해서 무언가 기여도 할 수 있고 또 보상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 네, 어느 정도는 될까요? 그런 장치들을 지금 고안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다오라고 하셨네요. 네. 예. 다오의 형태로 운영된다는 기사를 제가 한번 봐서 네. 언제 한번 여쭤봐 주시나 했는데 지금 해주셨군요. 다오가 근데 사실은 그래요.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실제로 다오에 참여해본 사람은 좀 되게 소수이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대중적인 어떤 이해도를 좀 얻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어떻게 이제 처음 이제 홀더가 돼서 네. 뭐 사는 거야 일단 어떻게 해서 샀다고 네. 했을 때 이분들이 다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한 네. 어떤 뭐 잘 이해하고 참여하게 하기 위한 어떤 방안들이 혹시 있으신지. 사실 말씀드리면 저희는 다오가 흘러가는 어떤 그런 그 신조나 아니면 이런 메커니즘을 보고 배워서 이렇게 습득을 해서 저희 서비스와 사업 모델에 적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저희가 다오를 발전시키거나 다오를 좀 더 나은 다오의 모습으로 저희가 뭐 이렇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능력까지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기존의 다오의 좋은 사례들과 모습을 저희가 좀 따라가면서 사업에 좀 좋은 방향으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물 연계 NFT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주제가 사실 이제 그쪽인 건데 네. 실물 연계 NFT의 경우에 다오로서 운영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까요? 그게? 실물 연계 측면보다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금 효과가 컸습니다. 음, 예. 이제 물론 그 대표가 있고 직원들이 있는 경우에 대표의 이제 그 의사결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지만 스타트업도 저도 경험을 했고 대기업에도 있었지만 사실 생각보다 이 소통하는 과정에서의 시간과 보고를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고 조직이라는 것이 네, 다 조직의 그렇죠. 예. 특성에 따른 것들이 있는데 다오는 의사결정이 핵심 멤버들이 평등하지만 예. 여기서 논의를 이렇게 치열하게 하면 바로 의사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짧은 시간에 프로젝트 진행이 좀 잘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윤수목님께서 오픈다오의 서명자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하고 예, 계시군요. 오픈다오의 문제점을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뭐 조언을 좀 드려보면 어떨까요? 다오가 이제 다오의 제일 큰 문제는 뭐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예. 제일 큰 문제는 아무래도 참여율, 의사결정의 참여율이 생각보다 낮아요. 네. 그래서 다오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 참여율이 뭐 낮다. 이더리움에서 처음 만든 더 다오부터 해서 지금까지 다오라고 나오는 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보팅을 하는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참여율이 보통 20%가 안 됩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투표율이, 참여율이 네. 20%가 안 우리가 돼요. 보통 이제 뭐 선거를 하면 뭐 투표율이 60%다, 70%다 뭐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의사결정에 실제로 참여한 비율이 20%가 안 되는 게 그럼 그 결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네요.
신뢰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는 않는데 예. 그러다 보면 이제 투표율이 낮다 보면 아무래도 프로젝트를 처음에 이 디벨롭을 했던 주체가 조금 중심이 돼서 의사결정이 되는 형태이긴 합니다. 네네.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예. 앞서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퍼 핸드인 분들은 투표에 관심이 없거든요, 당연히. 네, 뭘 얻는가가 중요하죠. 난 당장 사가지고 내일이라도 네.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올라오면 바로 팔 생각이니까 네, 맞습니다. 예, 투표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투표 직접적으로 거기에 참여하고 뭔가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네. 기여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들이 좀 더 보편화되다 보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이제 실물 연계형으로 실제로 골프 치는 분들이 아무래도 홀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여기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드는 생각이 네. 실물 연계형 NFT의 경우에는 참여율은 좀 더 높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뭐 같이 라운딩도 갈 수도 있고 그런 네. 거 호기심이 아닙니까? 많이 생기셨군요. 듣다 보니까 좀 재미있는 거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다오 얘기를 한 이유 자체가 현재 NFT 사업을 전개하고 계신데 그 의사결정 그룹이 다오 형태로 돼 있다고 하기에 네. 저희가 여쭤봤고 네. 이제 NFT로 다시 돌아가면 네. 사실 초창기에 저희가 이제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NFT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NFT를 알아도 네. NFT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야 되는 건가 뭐 얻는 건가 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골프를 치는 이 네. 연령대 자체가 높기 때문에 네. 그 교집합이 네. 접근성에서 굉장히 떨어질 수 있겠다 네.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는 과정에 예. 그 지금 NFT를 계좌이체로 구매할 수 있는 솔루션이 개발을 끝낸 업체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업체 현금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 업체를 통해서 지금 오픈을 준비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안 되겠군요. 국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신용카드 결제는 이제 정부 규제 때문에 불가능한데 네, 계좌이체를 통해서 그리고 특정 포인트를 통해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예. 지금 오픈될 예정으로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물 연계형인 경우에는 예. 사실 NFT에 관심이 전혀 없는 분들도 이 어떤 베네핏이나 유틸리티 같은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질 수 사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네. 이더리움으로 만약에 산다고 하면 이더리움을 어디서 사서 지갑을 어떻게 만들고 네. 이 구매 과정이 상당히 허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계좌 이체를 통해서 네. 구매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다면 그거는 상당히 그 허들을 낮추고 네. 사용자 경험을 좀 증대시키는 네. 그런 계기가 될 것 같네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기대해 보고요. 네. NFT가 그런데 이제 일종의 토큰? 네. 토큰 같은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또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네. 골프 NFT라면 멤버십 평가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높을 것 같고 네. 근데 거래소에 올라가게 되면 이게 거래가 되면서 요즘 같은 이 베어마켓에서는 네. 이 침체기에서는 이 시세가 굉장히 영향을 받을 것 같다. 네. 네. 또 정부의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 같은 프로젝트가 작년에 나왔다면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좀 예측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준비와 서비스의 구체성에 대해서 정말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정부 규제도 이제 앞으로 조금씩 변화하지 않을까 기대하는 측면도 상당히 있고요. 예. 네. 그리고 그 투자자들도 지금 처음에는 골프를 모르는 사람들이 구매를 하겠지만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구매 편의성이나 제도가 좀 완화되면서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랄까 규제라는 거는 사실 정부의 규제, 법적인 것들은 이 속도, 발전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방금 이제 우리가 계좌 이체 얘기가 사실 있었지 않습니까? 네. 해외에서는 신용카드로 이미 이제 그 NFT를 구매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큰 대표적인 NFT 거래소인 그 오픈시 같은 경우도 네. 신용카드를 통해서 그 구매할 수 있도록 이미 제공을 하고 있어요, 서비스를. 근데 한국
해서 발급된 신용카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이제 이런 게 이제 네. 규제 이슈인 네, 네. 거고. 아쉬운 점이 분명히 네. 있죠. 예, 이제 어쨌든 대중화되는데 상당히 제약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NFT라든지 뭐 다오라든지 네.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코인 관련된 사업을 전개할 때 국내에서 아직까지는 은행 가서 뭐 계좌 하나 만들기 어렵다. 네, 네. 이런 경험을 하신 사업자 대표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그런 경험 하신 적은 없으세요? 얘기는 들었는데 사실 예. 저희는 사실 서비스 위주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다오는 다오대로 이제 그 워킹을 하고 또 실제 파트너들과 비즈니스하고 비용 지출이 있을 때는 세금 신고도 해야 되고 네 그런 측면에서 법인으로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어려움에 부딪히진 않았는데요. 나중에는 이 뭐 회계 신고라든가 예.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넘어야 할 선들이 없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약간 방향을 바꿔보자면 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스포츠 NFT 사업 자체가 뭔가 이 NFT를 내가 구매를 했을 때, 갖게 됐을 때 그거를 통한 부수적인 가치를 조금 더 노리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앞에 나왔던 것들은 내가 소장하는 콜렉션에 네. 좀 더 중점을 뒀었는데 네. 유틸리티, 이 유용성, 네. 활용성 중심의 NFT를 구상하게 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냥 그 어떤 상품이나 재화를 구매할 때 음. 항상 나라면 저걸 살까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의심을 예, 하시는 예, 거예요. 예. 의구심을 예. 갖고 계신 저 분이요. 디지털 작화가 뭐 780억이라는데 물론 예술 작품의 경우고 아니면 저 캐릭터가 2억이라는데 내가 2억으로 할 수 있는 다른 그 기회 비용을 포기하고 저것을 구매할 만한 매력이 있는가 나 같은 사람한테 그러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예술 쪽을 이렇게 잘 그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예. 그래서 그럼 서비스가 있다면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보통은 서비스를 보고 NFT를 구매하는 분도 많지만 이제 윤수목 대표처럼 콜렉션, 이 갖고 있는 거에 대한 만족을 느끼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대표적인 그 프로젝트, 뭐 앞서도 언급했던 그 BAYC 같은 그런 프로젝트들은 궁극적으로 그 최종 원숭이. 예. 그 지루한 원숭이 요트클럽 그런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궁극적인 골 자체가 메타버스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그림 하나지만 이 그림 하나가 향후에 이러이러한 발전을 거쳐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콜렉션들은 대부분 이제 그런 어떤 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 네. 지금 말씀하신 이런 그 실물 연계형 이런 유틸리티성이 강한 이런 NFT의 경우에는 이제 궁극적인 뭐 로드맵이 메타버스 이런 쪽은 아니시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사실 어떤 메타버스나 가상 세계 확장보다는 예. 이 프로 골프 선수들이 좀 더 인기도 얻고 이쪽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팬들도 이 프로 선수들과 만나기 힘든, 뭐 경험하기 힘든 것들을 좀 제공해드리기 위한. 네, 지금 자료 화면이 준비된 것 같은데 네. 한번 보시면서 설명도 함께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프로 예. 골프 선수분들 또 참여해주신 뮤지션, 아티스트분들, 그다음에 예. 기업가분들을 모시고 저희게 지금 벽면에 그 플레이되고 있는 게 저희 캐릭터입니다. 캐릭터입니다. 네, 아비투스라는 캐릭터들을 지금 NFT 상에서 이제 네, 보여지는 캐릭터. 네네. 예. 다른 것들은 이제 프로필 사진용인데 저희는 저게 이제 티켓이고 약간 그 저희 티켓, 세계관을 티켓이 캐릭터예요. 네. 오. 네, 그래서 티켓 형태로 나중에 발행이 되겠고 그다음에 저것들이 이제 저희 세계관을 반영하는 네. 네, 골프-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이제 골프 클럽을 들고 있는 네. 캐릭터인데 네, 맞습니다. 자꾸 의자가 옆에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의자예요? 이게 공간에 저희 그 케빈 박 디자이너가 예. 저희 그 모든 작가의 총괄과 그다음에 홈페이지 등 디자인을 다 담당하고 있는데 네. 사실 BTS 쪽에 그 의자 시즌 네. 그리팅 할 때 그 아트 쪽에 참여를 하셨던 것도 있고 BAYC 뭐 콜라보도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이런 좀 전시 공간을 좀 꾸며놓은 그 약간 오브제로 이게 오브제로 전시 보시면 공간의 장면이- 공간의 네, 장면이고 일종의 갤러리인데 네. 다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건 말씀드렸던 45G랑 말본이라는 브랜드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지금 전지현 프로가 계속 그 입고 있는데요. 지금 NFT 세계관에 들어있는 의류 브랜드의 네, 디자인이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전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들을 NFT에서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그냥 브랜드로 존재하는 건가요? 브랜드로도 존재하고요. 예. 그리고 NFT를 갖고 있는 홀더들에게 지금 매년 업데이트돼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사진자 의류가 새롭게 네, 제공된다고요? 네, 이거는 2022년 시즌이고요. 혹합니다. 네. 2023년 디자인도 지금 작업이 끝나서 내년 것도 지금 준비가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준비가 많이 된 프로젝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사진이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뭐랄까 골프 업계, 특히 선수들이 좀 참여를 원하고 있다 이런 느낌도 받아요. 네. 그분들은 좀 뭐랄까 네. 뭐랄까 충성심, 팬들과의 교류에 좀 목말라 있는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일부 투어 선수들이 되게 그 시즌이 한 15개에서 20개 정도의 대회를 소화하고 네. 팬들과 소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대회 나가면 계속 그걸 소화하고 연습하고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골프 선수들도 팬들과의 만날 커뮤니티가 목말라 있고 팬들도 골프 선수들을 지켜보지만 실제로 어떻게 골프를 저렇게 잘 치게 됐는지 일부 투어 리그의 세계는 어떤지 프로 입문은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이런 궁금증들을 서로 해소할 수도 있고요.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제 제가 그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NFT라는 게 크리에이터에게 굉장히 좋은 생태계인데 여기서의 어떤 크리에이터는 이제 사실 스포츠 골프 스타들일 것 같고 예. 골프 프로 분들과 이제 그 뭐 팬들, 홀더들 간의 그 인터랙션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그래서 스포츠 업계에서 분명히 NFT를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골프뿐만 아니고 이제 스포츠 업계에서 NFT를 많이 하겠다는 사업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특히 태권도 쪽에서도 태권도요?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멋있네요. 왜냐하면 태권도는 우리나라 국기인데 그렇습니다.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사실 그만큼 인기나 수혜를 얻고 있지 않은 기원에서 발행할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네, 예. 관심을 좀 많이 보여주셔서 네, 저희가 다음 프로젝트에도 고려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런 스포츠 NFT라는 네. 뭐랄까 업종 네. 업종이 네. 앞으로 발전을 하려면 네. 이제 콜렉션 쪽에도 뭐가 있어야겠지만 네.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시장 확대에 좀 도움이 될까요? 목적으로는. 기존에 그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그 소비자들한테 딜리버리하는 과정이 좀 어려움이 있는 포인트들이 다 있을 거예요. 네. 그걸 NFT가 좀 활용하면서 좀 서비스들을 발전시키면, 그러니까 창업하시는 분들도 네. 어떤 펀드라이징을 받고 어떤 티켓 셀링을 할 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시드 머니를 받고 네. 투자 유치를 하고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실제로 서비스를 잘 준비했다면 그걸 검증한 투자자들이 조금씩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전의 토큰 투자 방식은 단번에 몇백억, 몇천억씩 투자를 받고 이렇게 서비스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로드맵상 그렇게 진행된 토큰 팀이 많지 않았죠. 예. 근데 NFT는 사실 그런 작화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서비스의 구체성을 가지고 작게 시작해서 검증해 가면서 성장하는 모습으로 가면 리스크가 적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진행을 하면서 이 윤수목 대표님하고 같이 하는데 네. 사실 윤수목 대표는 콜렉션, 아트 콜렉션 NFT를 좀 더 좋아하시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 전반적으로 그런 것 유틸리티 NFT에 굉장히 뭐랄까 감동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틸리티성이 있는 것들은 이제 제가 사실 상대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던 이유는 예. 그 유틸리티 자체에 관심이 가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유용성이 예. 근데 이제 골프를 저는 뭐 안 치지만 말씀 듣다 보니 골프 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관심이 가겠구나라는 물론 뭐 아직 프로젝트가 나오진 않은 상태시니까 네. 예, 뭐 퍼블릭하게 아직 릴리스는 안 됐지만 예. 나오면 그 유틸리티성에 따라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네요. 확실히 업계에서도 뭐 예전에는 초창기 NFT는 비싼 예술품이 경매에서 얼마에 팔렸더라. 네네. 뭐 트위터 창업자의 초창기 트윗이 얼마에 팔렸더라. 네네. 뭔가 갖게 되는 소유에 대한 네. 그 투자 가치만 봤었는데 네. 지금은 각 산업에서 회사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네. 이렇게 NFT가 만들어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이제 골프 NFT
궁극적으로 이걸 가지고 끝에 가서는 어떤 걸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최종 골. 뭐 네. 회원권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사실 서비스고요. 예. 이게 또 BM 사업 모델이 계속 추가가 돼야 서비스를 지속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저희는 골프 선수들이 사실 그 굉장히 이쪽에 인기도도 낮은 것도 있지만 예. 이런 계약 관계나 프로세싱이 좀 낙후돼 있어서 예. 광고 계약을 하려면 그래서 광고주가 어떤 골프 선수를 찾아야 되는지 음. 그리고 골프 선수 입장에서도 어떻게 광고주를 찾을지 계약도 골프 선수 만나면 골프 선수 어머니랑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지금 그 잘 관리되지 못하고 옷도 제공받지 못하고 인기가 없으면 아직 산업군이 조금 네, 네. 섬세하지 못하다 네, 역사에 네. 비해서. 네, 그래서 그런 골프 선수들을 저희 45팀 멤버들부터 시작해서 예. 조금 도와드릴 수 있는 매니지먼트 비즈니스를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지금 기획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소년들도 사실 굉장히 이게 비용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육성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어린 친구들도 좀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네, 그런 걸 네, 제가 목표로 하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 탁 떠올랐는데 예. 보통 이제 NFT가 발행이 되면 네. 민팅하고 나서 발생한 매출이 있고 그 다음에 거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또 네. 그 수수료가 있는데 네. 지금 이런 유틸리티성이 있는 경우는 거래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조금 크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예. 크게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끝으로 저희가 네. 이제 함태현 단호하네요. 대표님을 네. 오늘 골프 NFT 관련된 이야기 들으면서 네, 네.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윤수복 대표 오늘 네. 함께 했는데 골프 NFT 짧게 소감 한번 출연 소감 부탁드려 봅니다. 일단 이 진행자석에 처음 제가 앉았잖아요. 예, 어렵네요, 확실히. 어렵습니다. 예, 어렵고 앵커님이 위대하다는 생각이 그렇지는 들었습니다. 않고요. 다음에 또 한 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포맥스티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도 다시 만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